우선 이거 책 보시면 요걸로 2달 동안 나갈 거거든요. 요걸로 따로 뭐 더 살 필요는 없고 요거 하나로 2달 동안 하고 플러스 알파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혹시 뭐 수상을 해봤다. 난 천재다. 최근에 해봤어요? 좀 오래됐나요? 최근에 수상을 했다 있어요? 최근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뭐지? 그 우선은 그렇게 막 엄청 잘하는 타겟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교재가 앞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다 내신 기출이긴 해요. 작년에 나왔던 내신 기출이긴 한데 그 앞부분에 그 개념 적용하기 그쪽은 그래도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형태로 구성을 했고 그다음 뒤쪽에 이제 적용하기 이제 개념 내신 적용하기 이제 그것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어려운 것도 있고 약간 좀 심화적인 부분도 있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우선 그 테스트를 해보고 오늘 테스트를 볼 건데 오늘 테스트를 보고 좀 문제의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부교재 비슷하게 해서 나갈 거예요. 약간 소책자별로 해서 주차별로 해서 뭔가 나갈 건데 그냥 기본 형태, 약간 센이랑 약간 RPM이랑 그다음에 올림포스랑 그다음에 뭐 블랙라벨이랑 일품 약간 모아놓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가든가 같이 아니면은 그냥 진짜 내신 기출로 해서 좀 약간 실전적으로 해서 약간 좀 그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때에 따라서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약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친구들 플러스 한 번쯤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확실하게 좀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좀 시작해 봅시다. 그 프린트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게 개념 프린트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위주로 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개념으로 좀 공부해 주시면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좀 마음 편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죠? 되게 매번 그 수상 처음 강의할 때마다 이걸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했는데 다항식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수학이라고 했을 때 혹시 수학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 않니? 그지? 혹시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가끔 있을 수 있는데 매번 뭐 얘기하지만 수학과는 오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수학교육과긴 한데 그 미리 뭐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수학과 가면 전공의 첫 시간에 하는 말이 뭐냐면 1과 2 사이에 왜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증명하거든요. 그죠? 갑자기 짜증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학과는 필요 없는데 이제 수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의의 그죠? 약간 정의라는 건 약속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약속? 그래서 이제 약속인 건데 우리가 원래는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정리라는 거를 이제 뭔가 만들죠. 그 정리라는 게 뭐냐면 공식이야, 공식.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자, 공식인데. 이게 약속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공식을 만드는 그런 약속 그죠?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속을 통해서 공식을 만든다. 근데 우리는 뭐 어쨌든 공식만 외우긴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실수라는 게 있어요. 실수.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그죠? 자, 실수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요? 실수의 정의가 뭐예요? 지금 실수의 정의가 뭘까? 실수로 존재하는 수. 실수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아 동의. 아 그치. 그래서 실수의 정의 뭐라고 생각해요? 네. 똑같아요? 아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수니까 실수겠죠, 그죠? 그렇긴 한데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문제를 풀기 위한 정의가 있어요. 어차피 내 맘대로 약속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뭐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실수의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라는 게 뭐부터 출발하냐면 실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 알았는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실수의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실수라고 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정의가 있고 특성이 있어요. 실수의 특성. 실수의 특성. 요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실수의 특성이라는 건 이게 있습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이 용어는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조밀성하고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조밀성, 연속성. 그러니까 오늘 마음 편히 들으세요 오늘. 자, 조밀성과 연속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1이 있고 3.2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3.1과 3.2가 있어. 자, 그러면 3.1과 3.2 사이에 실수가 몇 개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너나 하세요라고 말하면 돼요. 그렇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실수가 무수히 많다, 조밀하게, 무조건 다 존재한다, 되게 조밀하게 이제 빽빽하게 차져 있다라고 말하는 걸 조밀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 프린트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둘 사이 실수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값을 두 개 잡아도 그 안에 실수는 무조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 실수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범위 안에 답이 존재한대. 그치? 그러면 이런 범위 안에 답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답을 찍을 수 있을까? 그죠? 못 찍겠죠. 확률이 너무 없어. 그치? 거의 그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쪽은 절대로 뭐냐면 찍어서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식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푸는 게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어떤 계산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는가, 계산을 꼼꼼하게 잘하고 계산을 확실하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 조건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 문제의 조건에서 실수란 말이 나오면 그냥 못 찍어요. 무조건 식정리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얘는 진짜 써먹는 얘기야.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찍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자, 정수가 있어. 정수 같은 경우는 그냥 분류 체계예요. 분류 체계. 그래서 이제 딱히 얘는 뭐 정의라고 할 건 딱히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근데 정수의 특징이 있어. 특징. 정수의 특성. 자, 요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쪽은 뭐 혹시 땡기는 수 있어요? 갑자기 오늘 땡긴다. 숫자. 네. 7? 7. 땡길 수 있니? 네. 14요. 해치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자, 14. 예. 이번 그 반 친구들은 약간 좀 이렇게 잘 재밌게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자, 해치지 않습니다. 그냥 막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딱 됐다라고 생각하면, 요 사이에 있는 정수 있잖아. 정수를 말할 수 있죠. 아까는 0.1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실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 사이에 있는 정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은 8, 9, 10, 11, 12, 13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그런 형태를 가지고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쪽은 얘는 정렬성이에요. 정렬성. 돼요? 용어는 몰라도 돼요. 용어는 몰라도 되나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자, 찍을 수 있다가 중요한 거. 찍을 수 있다. 정수의 특성은 정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정수 문제가 나오잖아. 정수 문제. 분명히 문제의 조건 속에서 분명히 그게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하는 말이 있거나 아니면 정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처음엔 되게 있어 보이는 말로 얘기를 할게요. 자, 예측하고 확인한다. 뭐 되게 있어 보이죠? 세 글자로 찍는다. 생각해봐. 집에 가서 엄마가 오늘 뭐 배웠냐고 물어보면 어떤 얼굴 길쭉한 선생님이 나왔는데 정수 문제가 나오면 찍으래. 야, 그러면 뭐야? 뭐 이러실 거 아니야. 그렇잖아. 분명히 집에 가면 예측하고 확인한다고 해야 돼. 근데 이거 아마 니네 고3 동안 되게 이거 보고 되게 좋아할걸요? 진짜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야, 나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대놓고 찍으라고 말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그냥 찍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또 있어 보이는 걸로 써줘야 또 약간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기우성. 이게 그 약간 그 경시 수학 같은 거 하신 분들은 기우성이 뭔지 알 건데 그냥 홀짝성이야. 홀짝성.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긴 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약배수 관계, 약배수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줘야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뭔가 그런 게 있어. 홀짝성 같은 경우는 여기 만약에 짝수가 있다? 근데 뭔가를 곱했대.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홀수가 나왔대. 돼요? 그렇잖아? 그럼 얘는 무슨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홀수. 이거라고.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거야. 진짜로. 문제를 풀 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인수분해 약배수 관계라는 건 우리가 중간고사 때 보는 게 있거든요. 그 부정 방정식 형태 있죠. 생각보다 우리가 못 푼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 밑에 있는 걸로 합시다. 여기 프린트 보시면 xy 플러스 3x 플러스 2y 이퀄 5래요. 2y 이퀄 5 이렇게 딱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얘를 보고 이걸 만족하는 정수 x, 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x, y의 순서쌍 중에서 x 플러스 y 값이 있는데 이거가 뭐 최대인 경우를 구해라 혹은 최소인 경우를 구해라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죠? 자 이걸 보는 순간 구할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식이 몇 개밖에 없니? 1개밖에 없잖아. 이런 걸 가지고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거든. 그럼 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못 풀어. 그러니까 이게 정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얘는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면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였거든. 강제 인수분해라고. 왜냐면 이런 거 이름을 붙여야 니네가 좀 잘 기억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x 곱하기 y잖니? 그렇잖아. 그럼 여기를 내가 x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y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러면 그다음 이제 그럼 x 곱하기 y가 나타났잖아. 강제 인수분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예전까지만 해도 막 되게 이상한 용어를 붙이는 걸 좋아했는데 되게 능동적인 변태가 되는 과정이에요. 수학을 잘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는 뭐냐면 그 사고력이라고 하잖아. 싱크비 그지? 아니 모르나? 자 미안해. 자 하여튼간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식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얘를 보고 능동적으로 이걸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몇 x가 있어요? 3x가 있으니까 x에다 뭘 곱해야 3x가 되죠? 3이요. 플러스 3이라고 쓰는 거야. 안 쓰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대학을 못 가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y잖아. 여기가 y가 있으니까 이거 얼마가 있으면 돼요? 그치?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 이퀄 0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그럼 여긴 뭐밖에 안 돼? 6밖에 안 되잖아. 그럼 굳이 말하자면 원래 있던 6을 죽여요. 원래 있던 게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쓴 거 이퀄 0이라고 쓰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렇게 해서 자 x 플러스 2 곱하기 y 플러스 3 이퀄 얼마다 했죠? 얘는 11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정수기 때문에 뭐를 잘 외우시면 된다? 약배수 관계는 9구단을 잘 외우시면 돼요. 그지? 9구단. 물론 뭐 얘는 11단이긴 해요. 자, 11 곱하기 1이고 1 곱하기 11이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1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렬이 되는 거지.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돼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럼 x랑 y의 순서쌍을 나타내 보면 2 더해서 11이니까 9가 되겠지. 3 더해서 1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얘는 뭐 쭉쭉쭉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이게 당연히 최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돼요. 아니면 뭐 이거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는 거니까 정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렬성이다. 그래서 이제 얘는 우리가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수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식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정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넘어가 볼게요. 프린트. 그래서 결론이라고 나왔을 때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의 특성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수의 특성은 이런 게 있는데, 실수 문제를 풀 때는 식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정수 문제를 풀 때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예측하고 확인하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 보시면 된다라고 하면 되고, 그럼 저 약속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게 있겠지. 이제 약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좀 복습을 해봅시다. 다항식이라고 하면 막바로 다항식에 들어가면 좀 거시기 하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먼저 볼 거냐? 얘를 먼저 볼 거예요. 항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저기 항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응. 상수항. 아, 그죠? 상수항. 혹시 항에 대해서 알아요? 네. 네? 아, 별로 알고 싶지 않구나, 그죠? 자, 항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딱히 대단한 건 아니고 플러스하고요 마이너스로 연결된 얘는 문자나 식 이렇게 문자나 식 돼요? 그죠? 그냥 그거야. 당연한 얘기잖아.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보다는 이제 정의를 잘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뭐 식을 정리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게 중학교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자라는 이야기고 앞으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 더하기 3 마이너스 1이다. 이 단계 있다. 라고 얘기하면 항이 몇 개일까? 라고 물어보면 몇 개? 3개. 감사합니다. 자, 왜냐면 여기 플러스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죠? 여기도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항이 3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항이 3개야. 다항식이네. 자, 그럼 3x 마이너스 2yz 그다음 플러스 zx 플러스 1 얘는 항이 몇 개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4개. 감사합니다. 자, 3x 마이너스 2yz zx 여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개, 몇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돼요? 그럼 다항식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죠. 2xy 같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항이 몇 개냐고 물어보면 아씨 3개가 맞았다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곱하기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하나의 항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중에서 항 하나 있는 걸 가지고 무슨 항식이라고 부를까? 단항식이죠. 근데 결국은 단항식도 다항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냥 포함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또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차수. 차수가 과연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차수가 뭐라고 생각해요? 지수 숫자, 그죠? 오케이. 차수가 뭐라고 생각하니?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그거야, 그죠? 자, 문자가 곱해진 개수, 곱해진 개수. 자, 이게 차수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의 문자란 무엇일까라는 게 문자. 여기서의 문자.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 문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아무거나 문자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자, 좀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극단적으로. x, y, z, w. 뭐 여기 제곱쯤 되고 여기 3승쯤 봅시다. 그러면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니까 문자가 몇 개 있어 지금 여기서? 4개처럼 보이는데 얘가 2개 있고 얘가 1개 있고 얘가 3개 있고 얘가 1개 있죠. 그러면은 2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7개죠. 그럼 막 흥분해. 7차! 돼요? 과감하게 날아가는 거야.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얘는 함부로 몇 차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몇 차가 될 거면 문자가 될 거면 내가 관심 있는 게 뭐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무 말 없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내가 관심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자가 될 거면 x에 관한 몇 차 이렇게 되는 거야. 2차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뭐 만약에 뭐 z에 관한 이쪽은 3차 이렇게 되겠지. 돼요?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이건 처음이니까. 자, 그 다음에 x랑 y에 관한 3차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차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자,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도 이름이 있어요.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뭐라고 부를까? 어떤 항에서? 개수.
문자를 이게 귀찮다.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나 자 돼요? 알겠죠? 그걸 가지고 개수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다항식은 이렇게 항이 여러 개가 있는 거니까 그죠? 다항식은 그러니까 이런 식이겠지? 만약에 뭐 혹시 땡기는 수 있어요? 갑자기 오늘 막 땡긴다. 6이요? 그럼 6x제곱 땡기는 수 있어요? 2? 너는 몇이라고요? 3? 그죠? 자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합시다. 돼요? 항이 3개 있잖아? 그럼 얘는 항이 여러 개 있으면 차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이 차수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2차라고 얘기하죠. 아니,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얘는. 그치? 그러니까 가장 큰 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인정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까지 갔어.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까지 이제 우리가 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괜찮아요, 그죠? 원래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교재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볼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되게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를 볼까? 어디 갔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18번 볼래요? 18번. 8페이지 18번. 8페이지 18번 보시면 등식이라고 돼 있고 여기 뒤에 굉장히 복잡하게 A0 플러스 A1X 플러스 쭉쭉쭉 가서 A6X 6승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생각보다 이런 약속을 지키고 있거든. 그런 약속이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그리고 7번 같은 거 봐도 상수 A0, A1, A2, 점점점 A20에 대해서 등식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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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는데 얘도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랑 정수는 다 했으니까 프린트 있으니까 이걸 지우겠습니다. 그죠? 자, 지울 거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용도 하면서 넘어갈 거니까 그냥 내용 같은 경우는 잘 그냥 같이 보시면서 문제풀이도 하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즐겁게 합시다. 자, 다항식이라는 자 이제 고등 과정에서의 약속을 좀 할게요. 고등 과정에서의 약속. 그러니까 얘도 뭐 물어보고 싶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식을 표현하는 건 fx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얘를 가지고 보면 x에 관한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에 관한 식.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 이렇게 a1x 1승 플러스 a2x 제곱 플러스 점점점 anxn승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배워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진짜로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n은 자연수예요. 자연수가 아니면 다항식이 아니에요. 이건 광고 문구 같은데, 그죠? 자, 이게 자연수가 아니면 다항식이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자연수라고 했을 때 이 자연수라는 게 결국은 차수인 거잖아. 차수. 그러니까 차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차수,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풀이 자체가 1차 방정식의 풀이, 2차 방정식의 풀이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차수에 따라서 문제 푸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차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깜찍하게 뭐 2분의 1 쓰고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여기 분수가 있다고 얘가 다항식이 아닌 게 아니고요. 만약에 2 쓰고 루트 x가 있어요. 그럼 얘는 차수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이렇게 2가 나왔다고 해서 얘가 다항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돼요? 그지? 그러니까 무리식이 되는 거야 이쪽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수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몇 차인가? 몇 차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걸 봤을 때 어차피 오늘 하겠지만 항등식을 봤을 때 그러니까 먼저 이제 우리가 함수 추론, 식에 대한 추론이라는 걸 할 때가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럼 그때 가장 먼저 수반돼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몇 차식인가를 먼저 얻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그런 그 길 같은 게 있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에 또 좀 달라지는 그런 문제인 거지.
이게 막 아무 생각 없이 중구난방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장 다항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몇 차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물론 수상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투 갔을 때 미적분 같은 걸 하거든요. 그 다항함수에 대한 미적분 그거 할 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약간 우리가 봤던 걸 좀 합시다. 자 오늘 사실 1단원만 시험 보긴 할 거거든. 1단원만 시험 보긴 할 건데 그냥 오늘 수업하는 게 인수분해까지 그냥 다 통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뭐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공식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공식을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단 그쪽에서 고1 전용으로 되게 좀 복잡한 공식이 있거든. 그것만 좀 볼 거예요. 그것만 좀 볼 거니까 나머지 공식은 내가 여기다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안 써놨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따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공식만 따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근데 아마 내가 어느 정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공식 다 적혀있는 거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드릴게요. 그거 드릴 테니까 가끔 보면 공식 시험 보잖아. 그건 좀 약간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바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거는 알겠죠? 자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할 거냐?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곧 문제가 하나 나갈 거예요. 곧 문제가 하나 나갈 건데 생각보다 빡셀 거고 단 미리 본 친구들은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아마 내가 좀 이거 하면서 풀 문제가 정석 실력 정석 연습 문제인가 아니면 뭐 어디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봤으면 이걸 풀 수 있는데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전개를 할 겁니다. 돼요? 작년에 수학 좀 하시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학교 때 다 수학 했잖아. 그치? 자 감히 이런 걸 가지고죠? 자 얘는 얼마가 될까?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러면서 그죠? 역시 나야 이러면서 그지? 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이제 하나 더 가봅시다. A 플러스 B의 3승입니다. 그래 얘까지도 그지? 알 수 있을 거야. 아마 중학교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중학교 3학년을 잠깐 했었는데 약간 하는데 해줬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아마 알고는 있을 수도 있어요. 얘는 A 3승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알죠? 모르면 내가 또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나 자랑할 거거든요. 나 안다 이거? 그죠? 이럴 때 어쩔 이러는 거잖아. 그죠? 자, 안 봐도 알아. 그냥 A 4제곱 플러스 4A 3승 B 그 다음에 플러스 6 해놓고 A제곱 B제곱 플러스 4A B 3승 플러스 B 4승 이렇게 될 거예요. 돼요? 내가 이걸 외웠겠니? 그지? 우리도 알 수 있어. 야나도 알잖아. 그죠? 지금은 없나? 자 하여튼간 이게 규칙이 있어. 규칙.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란 말이야. 그럼 1은 계속 그냥 이렇게 1은 계속 1은 계속 가는데 이 다음 거 있잖아 3 이게 얘랑 얘를 더한 게 이쪽으로 와요. 그치?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3도 얘랑 얘를 더한 게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보면 어차피 얘가 몇 차예요? 2차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외운다기보다 그러니까 뭐 얘야 뭐 당연히 그냥 외우면 되겠지만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이런 식의 마인드로 가는 게 나는 좀 편했어요. 물론 너네한테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닌데 근데 2차니까 어차피 얘는 지금 문제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인 거지. 근데 그냥 얘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러니까 처음에 A만 몽땅 다 이렇게 갖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하나 줄고 대신에 B가 하나 넣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가 하나 줄고 대신에 B가 하나 넣는단 말이야.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돼요? 인정? 그죠? 자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A만 3번 있다가 A가 한 번 줄고 B가 한 번 넣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A가 한 번 줄고 B가 한 번 또 늘어요. 그 다음 A가 줄고 B가 또 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간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의 변형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변형 공식. 자 변형 공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내가 만약에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얘만 남긴 거니까 얘를 뭐 하면 되는 거냐면 넘겨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쪽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이쪽은 2ab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외워야 되는 거긴 한데 너무 그냥 무작정 외운다고 해서 이게 다 기억나면 천재라니까? 그렇잖아. 그럼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난 너무 머리가 똑똑해서 이 정도쯤은 그냥 껌으로 외운다. 외우면 좋지. 그지?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래. 갑자기 뜬금없이. 그럼 얘는 뭐라고 써줘야 돼요? 저 플러스 얘는 2ab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뭐 너무 외울 건 없고 어쨌든 얘는 이런 식의 어떤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알아야 될 것 같거든. a 3승 플러스 b 3승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물론 두 가지가 떠오르긴 할 거예요. 두 가지가 떠오르긴 할 건데 인수분해 말고 이걸 내가 만약에 그냥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얘처럼 나올 거란 말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가운데 있는 걸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빼야 되는데 똑같이 뭐가 있냐면 3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3이라고 쓰고 a, b가 되고 이쪽은 a 플러스 b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물론 나는 좀 유치하게 외우긴 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합이니까 얘도 합일 거 아니겠니? 그럼 뭔가 꼭 이런 공식들은 뭐냐면 얘랑 반대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고요. 나는 얘를 그러니까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곱 이렇게 외워서 합곱 3배 합곱. 얘는 너무 유치해서 그죠? 자, 난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따지면 이 정도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a 3승 마이너스 b 3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얘는 그냥 똑같이 a 빼기 b의 3승에서 시작을 하자라고 보면 그럼 여기랑 뭐 한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잖아. 그럼 플러스가 되면서 3배 합고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외우자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그치? 이런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뭐를 가지고 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할 때 그러니까 이 공식들을 생각했을 때 보이는 게 얘랑 얘인 거죠. 돼요? 뭐라고? 얘는 뭐예요? 합. 얘는 곱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합이고 이게 곱이고 이게 합이라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합이랑 곱만 알아도 여기 있는 변형 공식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야. 돼요? 그러면 누구랑 세트 메뉴가 되는 거냐면 a n승 플러스 b의 n승 하고요. 그다음 a 플러스 b 하고요. 그다음 a 곱하기 b를 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그런 변형 공식이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원리 자체가 이런 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 중에서 두 개 알고 하나 모를 때 그 하나를 구할 때 보통 얘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만 더 나눠보자. 이제 여기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1학기 중간고사 때 약간 심한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 정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a 플러스 b 하고요. a 곱하기 b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을까? 라고 혹시 배운 적 있니? a랑 b를 각각 구할 수 있어요. 그치? 왜냐면 x-a라는 거랑 x-b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 배운 적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합 x 플러스 곱 이퀄 0에 대한 방정식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돼요? 이거잖아. 자, 야, 그러면 2차 방정식 보면 좀 딸려다니는 세트 메뉴 하나 있지 않아요? 세트 메뉴? 2차 방정식의 무슨 별식? 한 별식. 그치? 여기서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A하고 B가 만약에 실수다라고 해요. 실수. 돼요? 실수야. 실수? 자, 실수라고 해.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말하는 건 무슨 근이란 얘기야,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치? 자, 그럼 봐봐. 실근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걸 썼을 때 이쪽은 실근을 가지면 반드시 0보다 뭐가 나왔을까? 크거나 같겠죠. 이해가요? 그죠? 자, 그러면
판별식을 쓰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 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뭐하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항상 0보다 커나 같을 수밖에 없다. 항상 만족해. 항상. 돼요? 항상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얘는 이게 뭐죠? 여기가? 이렇게 되면 플러스 몇 ab야? 2ab잖아. 그죠? 거기서 몇 ab를 뺀 거죠? 4ab. 되니? 그렇지 않니? 그죠? 이렇게 우리가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뭐냐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얘는 뭐냐면 이쪽은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몇 ab가 될까? 2ab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뭐냐면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항상 얘는 0보다 뭐가 나왔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얘를 그냥 쓰긴 뭐하단 말이야. 얘는 그냥 쓰긴 뭐하니까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이게 항상 만족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봅시다.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라는 건 항상 뭐냐면 4배 곱보다 뭐가 같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합을 제곱한 게 실수 2개를 제곱한 게 실수 2개잖아. 실수 2개. 실수 2개를 제곱한 게 항상 4배 곱보다 항상 뭐하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니? 그쵸? 이게 항상 만족하는 거야. 항상. 돼요? 그러면 자 이런 부등식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식이야. 뭐냐면 이게 부등호라는 건 같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범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같다라는 건 어떤 값을 나타내는 값. 그 순간. 그거일 때 그죠? 자 그러면 그럼 이게 언제 성립되죠? 아까 얘였죠. 그럼 얘랑 뭐 할 때? 이게 제곱해서 0보다 커나 같다며. 그럼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럼 하필 0이 되는 건 얘가 뭐일 때밖에 없다는 얘기야. 0 될 때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돼요? 그럼 A랑 B랑 뭐 할 때? 같을 때. 돼요? 두 개 같을 때는 A 더하기 B를 하면 항상 뭐냐? A, B 더하기 제곱한 게 이쪽은 4배 곱과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돼요. 오케이? 알겠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떤 그런 그 문제를 풀 수 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 자, 그 전에 뭐 세 개째로 좀 보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문제를 적어줄게요. 문제를 적어주는데 보자. 요거 한번 풀어봐요. 뭐 시간 줄 테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 3이고요. x y 플러스 y z 플러스 z x는 얘가 마이너스 9야. 그래서 1번이 x가 3일 때 y하고 z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y하고 z가 얘가 뭐냐면 실수가 되는 실수 x의 범위. 좀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요거 하고 좀만 뭐 더 그 볼 거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 갈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안 보여요? 아 미안해요. 중간고사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풀어봅시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3개짜리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나머지 좀 하고 아마 시험 보고 끝날 수도 있고 시험 보고 좀 풀이할 수 있거든요. 오늘 시험 12문제거든요 1단원만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나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걸 빼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때 조절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게 기본 교재도 이렇게 한 게 그 문제 갖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필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내신 문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고 이제 우리가 했을 때 어느 정도면 좋겠다라고 해서 따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좀 볼게요. 자, 우선은 요거부터 봅시다. x가 3일 때 yz 값은 도구나 카우나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x 3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y 플러스 z가 0이다 라고 처음에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x가 3이기 때문에 그럼 이쪽은 3y 플러스 yz 플러스 이쪽은 3z 이퀄 마이너스 9다 라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죠? 이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그럼 당연히 1차랑 여기서 2차 사이의 연립은 1차를 2차에 집어넣는 거가 기본이잖아요. 그럼 뭐 z는 마이너스 y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니까 3y가 되고 마이너스 y 제곱이 될 거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 y 이퀄 마이너스 9다라고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 되니까 그럼 여기는 뭐냐면 자 y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y 그러니까 마이너스 9는 0이다 정도라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되니? 잠깐만 맞니? 마이너스 3y죠? 3y 그러면은 얘도 사라지네 그냥. 그죠? 그러면은 얘는 y제곱 이퀄 그냥 9니까 이렇게 구면 y는 뿔마 3이다. 그럼 그렇게 따르면 z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그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복부 동순이라고 쓰면 돼요. 복부 동순.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플러스 3일 때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일 때는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뭐 y가 z보다 크다 이런 말이 나오면 3하고 마이너스 3이겠지, 그치? 그런 건데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번은 그냥 워밍업이고요. 2번이 이제 우리가 했던 이제 여기에 관한 문제가 돼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아이러니하다기보다 귀찮은 건 저거는 그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2학기 중간고사에 나올 수가 있어요. 1학기 중간고사는 여기 있는 식에 관한 성질로 나오는 거고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코시 슈바르츠 우등식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코시가 별로 안 나오는 추세라서 그냥 식으로만 먼저 좀 풀어주고 코시는 그때 가서 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번 볼게요. 자 yz가 실수가 되는 실수 x의 범위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y랑 z만 남기고 싶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죠? 그러면 같은 형식이긴 하거든요. y 플러스 z 이퀄 얘는 x를 3이라고 썼지만 쟤는 그냥 x 그대로 가서 이거를 3-x라고 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돼요? 그죠?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x 대신에 3-y x 대신에 바꾸는 게 y 플러스 z죠, 그죠? y 플러스 z니까 이거를 yz 플러스 x 뭐였지? xy 플러스 zx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이너스 9라고 치면 그냥 이렇게 합시다. x를 딱 썼을 때 그냥 x로 묶고 y 플러스 z라고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치? 너무 많으면 귀찮으니까 yz라고 써. 그럼 얘가 이거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y 플러스 z라고 했던 게 3-x이기 때문에 yz 이쪽은 플러스 마찬가지로 그럼 x로 쓰면 x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쪽은 x로 바꾸면 이게 x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 이쪽을 생각했을 때 y 곱하기 z라고 하면 그냥 귀찮으니까 얘를 넘길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x 곱하기 y 플러스 z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얘를 가지고 뭐라고 쓸 거냐면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냥 3-x로 바꿉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쓸 거냐면 우리가 얘를 그냥 볼 수 없으니까 y 플러스 z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랑 뭐를 갖고 있으면 a 플러스 b랑 a 곱하기 b인 합이랑 곱을 갖고 있으면 각각을 구해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돼요? 그럼 그걸 이용합시다. 그죠? 그러면은 합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곱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바꾸면 그냥 얘가 이쪽 곱하니까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요게 좀 나을 것 같아. 자, 그래서 3-x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합도 알았고 곱도 알았으니까 그럼 합이랑 곱을 가지고 y랑 z가 근인 2차 방정식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색깔로 써야겠다. 자, 이렇게 얘는 t제곱 마이너스 합t 플러스 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는 0이다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근데 이거의 두 근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딱 보면 y하고 뭐가 된다? z가 되는 거죠. 근데 그 yz가 뭐다? 이쪽은 여기도 실수고 저분도 실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러면은 실근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뭐가 나왔을까? 크거나 같겠죠. 돼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쪽은 b제곱이니까 이걸 제곱하고 마이너스 4배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쓰시면 끝입니다.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x제곱에 4x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4x제곱이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6x에다가 12x를 더하니까 플러스 6x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에다가 36이니까 플러스 4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면은 350 마이너스 그래서 x의 범위는 뭐냐면 이쪽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부터 5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끝이에요.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좀 복잡했어. 그래서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y랑 z이기 때문에 그럼 yz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합이 있으면 이쪽 곱만 있었을 때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합이랑 곱을 얻어낸 거죠.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방정식이 나왔어. 근데 실근이래. 그러면은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게 되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가지고도 문제를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어떤 정의를 이용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거니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요거 정리하고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3개짜리 하고요. 그다음 뒤에 거 한 등씩 하고 나머지 정리하고 이제 테스트를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좀 쉬었다 갈게요.